자, 근데 이제 모레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제 위헌정당 해산 여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의원님 요 국면은 어떻게 지나가게 될까요? 글쎄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네. 영장이 발부되면 네. 그 위헌정당 해산론이 조금 더 탄력은 받긴 받겠죠. 네. 탄력은 받긴 받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계엄의 날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의 정치적 선택 대단히 잘못됐다. 예. 이렇게 생각해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과 그때 뜻을 같이 해줬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호가 한동훈과 뜻을 같이 했다면 18명이 가서 표결하는 게 아니라 81명이 거꾸로 그렇죠. 표결했다면은 아하. 윤 전 대통령이 이 질서 있는 퇴진, 임기 단축 뭐 퇴진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탄핵 안 당하고 저 감방에 안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이 당이 그래도 계엄을 여당인데 슬기롭게 관리하고 국가적인 불행을 막은 당으로서 재집권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 공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예, 있었다고 맞아요. 봐요. 그 근데 며칠에. 추경호 예. 원내대표 그래서 지금도 원망스러워요. 저는 정치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정치적 상상력, 결단력 이런 것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예.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능력과 법적으로 구속될 사안인가는 별개의 사안이에요. 저는 이게 뭐 구속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구속은 원래부터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저는 인권적으로. 믿는 사람인데 예.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잘못했죠. 크게 잘못했죠. 네. 역사적 순간에서 역사적 잘못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재기의 찬스가 아주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네. 18일 날 한동훈 12월 18일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추방함으로써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지고 그동안에 한 5개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한 번도 반전하는 결정이 없었습니다. 한 번 내려가니까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예. 그 내려가는 단초를 만드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죠. 다음 뭐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든지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다만 요 한 계엄 12월 3일을 앞두고 한 열흘 정도 남아 요 기간에 굉장히 민심의 변화가 좀 감지돼요. 그건 예. 뭐냐면은 이 재판입니다. 아하. 이 윤석열 내란 혐의 재판에 윤석열 증인이 피고인이죠. 예. 피고인이 계속 나와가지고 부하들을 하고 계속 공방전을 합니다. 맞아요. 그죠? 여인형 뭐 곽종건 야 그걸 지켜본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이게 여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홍장원 전 차장과의 대화도 정말 좀 심각했고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 예. 저 명장면이 그거 아닙니까? 그 저 가만히 있던 홍장원 증인이 피고인 딱 부르잖아요. 맞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피고인 부하들에게 책임 전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딱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러잖아요. 예. 그건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에요.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이상하게 그 뭐 발언 제한이 없으니까 지리한 이야기를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불리한 여론. 불리한 여론이라는 것은 국힘당에 불리하고 예.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 유리한 어떻게 저런 윤석열을 의개인하자는 사람들이 국힘당에 있느냐. 저 세력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대한 의문점을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경호 구속 적부심사가 있을 텐데 예. 거기에도 영향을 줄지 모르죠. 예. 자, 이제 조 대표님이 그 재판 얘기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재판 얘기로 넘어가 보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내일 끝이 납니다. 내일 이제 특검팀의 구형,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고, 이제 내년 한 1월 21일, 28일 정도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라는 건데 이 또 최종 선고는 1심 선고는 아마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과 연계해서 아마 날짜 조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한 전 총리와 여인은정 사령관의 법정 발언 영상을 또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문건을 받은 사실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정말 좀 뭔가 보고 듣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와서 인지가 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었다.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거를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제가 1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님 앞에서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예, 자 여인영 전 사령관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정에서의 모습을 보셨는데, 자 일단 한덕수 전 총리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본인이 또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네요. 자 여러 가지 또 장면을 보면서 좀 착잡한 생각도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조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한덕수 전 지금 금방 보여준 두 장면은 예. 너무나 심각하면서도 너무나 한심해요. 예. 한심하다는 것은 두 분이 한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저런 상황을 만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한심하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대 안 간, 내가 군대 안 간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 안 간 국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 모르고 병정놀이 하듯이 한 결과가 저 자리에 한덕수, 여인영이라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다 이게 바른 사람들이거든요. 두 분 다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모범생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아주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여생도 느긋하게 보낼 분을 저 자리에 지금 앉혀놨잖아요. 예.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한 사람 져야 되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만든 사람 중에 중요 인물이 김건희 씨 아니겠어요? 예. 이게 이 사안의 본질입니다. 아하. 그러나 제가 한덕수 전 총리의 그 행태를 지켜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범적인 공무원, 가장 한국에서 성공적인 관료. 또 하나는 식민지 관료형이다. 영혼이 없는 식민지 관료형이다. 예. 대통령이 시키면은 안 된다고 해야 될 텐데 안 된다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게 할 때도 이건 안 된다고 했어야 될 텐데 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이 또 겹치고요. 여인영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꿇고 할 게 아니죠. 그런 자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전역하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예. 그 사안인데 왜 무릎 꿇습니까? 술 먹다가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예. 그러나 군대 아닙니까? 군대를 움직이는 문제 아닙니까? 또 비상대권 운운하는데 우리 헌법에 비상대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 비상대권이란 말 자체가 나는 왕이란 이야기인데 네. 계엄령 선포권만 있지 그게 어떻게 비상대권이냐 이거예요. 완전히 저 왕자수 나오더니 왕처럼 행동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헌법에 비상계엄령의 그 대상이 국회가 아니라는 걸 몰랐잖아요. 맞습니다. 포고령 1호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그 자체가 틀렸어요. 그걸로 위헌이에요. 해가지고 모든 게 이거 내란 쪽으로 규정되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예. 그건 몰랐습니다. 아니 검찰총장 지내고 대통령이 헌법을 몰랐다는 게 이번에 폭로된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 우리 의원님. 저는 뭐 좀 한덕수 전 총리님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고요. 예. 그 멘탈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예. 그럼 뭐 나는 새가슴입니다. 자기 고백한 건데. 그런 정도. 근데 이분이 걸어온 길 거의 모든 정권에서 국무총리 요직을 맡으신 하셨고, 분이고 예. 나름대로 공직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인데 그렇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보다 공직 후배인 최상목 부총리는 할 말 좀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요. 네. 근데 공직 선배로서 내가 뭐 멘탈이 나가갖고 뭐 기억도 안 납니다. 이거는 좀 솔직히 비겁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구형을 앞두고 이제 형량을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는 가나 좀 떳떳한 모습은 아니다. 이런 거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은요 뭐 무릎을 꿇었다는데 그냥
저 과거에 트루먼 대통령하고 메가더 사령관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그 한번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무릎 꿇고 뭐 할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일 최후 진술입니다. 예, 그렇죠. 최후 진술을 참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기회는 일생일 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겠죠. 이런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발 역사 앞에서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안 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도 선거 관리에 책임 있는 분이니까 부정선거는 없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렇게 해야 지금 속고 있는 국민 중에 한 30%가 속고 있다는데 보수의 한 50%. 이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어떤 확실한 논거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예. 그건 의무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관리한 공정한 선거를 대통령이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집어넣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짜의 의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건 국민 교육용으로 지금 저 부정선거 음모론에 제일 많이 넘어간 사람이요. 20대하고 70대입니다. 70대가 한덕수 국무총리도 70대인데 70대에 있는 사람 70대가 젊은이들을 타락시켜 가지고 광신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20대 70대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갔다. 여기에 대해서 최후 진술 때 좀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양심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주셨는데, 이제 여인정 전 사령관이 이제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작년 한 4, 5월경이라고 이제 5, 6월경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때 술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술을 많이 먹었구나. 윤 전 대통령이. 심지어 지금 윤관영 의원에 따르면 2023년 2월, 이건 정권 초기죠. 국정원 업무 보고를 대충 끝내고 그 폭탄주를 마시고 경호관한테 엎혀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해외 순방을 가면 참이슬, 소주죠. 참이슬 프레시 페트병 10개를 들고 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믿기 어려운 그런 이제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참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게 참 아니 대통령으로서. 근데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정치가들 보면요. 네. 알코올릭들이 꽤 있어요. 처칠도 알코올릭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처칠도 예. 아주 심한 알코올릭인데 근데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술은 마시면서 예. 할 일은 다 했어요. 음. 그러니까 뭐 애주가로서 뭐 하는 건 좋은데 예. 이 술 먹었을 때 정신세계가 맨정신 술 안 먹었을 때 정신세계로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내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취기와 안 취기가 구분이 안 가네요. 예. 그게 비극이죠. 예. 조 대표님은 그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 술 문제. 술김에 홧김에 계엄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나네요. 예.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와 폭탄주는 이거 안 맞는 개념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는 어떤 경우에도 폭탄주 안 마셔야 됩니다. 정신. 왜 저런 식으로 마시느냐. 예. 역설적으로 한미동맹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폭탄주 마시는 거예요. 한미동맹도 없고 주한미군도 없고 핵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핵무기 있는 김정은이가 그날 밤에 계속 핵미사일 발사 단추 만지작거린다는 걸 아는 국군 통수권자 같으면 절대로 저런 술판 안 벌립니다. 예. 긴장하죠. 긴장하죠. 예. 그러니까 한미동맹이란 게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 부작용이 예. 한국 사람들이 웰빙하도록 만들고 노예건설 갖도록 만들었는데 예. 국군 통수권자까지 그 영향권에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저는. 자, 여러 장면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 또 이 와중에 또 주목을 끄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인단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들이 법정 모독 논란이 있습니다. 막말하고 판사랑 막 싸우더니 또 본인이 유튜브 가서 막 또 판사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 변호사들을 또 고발 조치하겠다, 명예훼손 뭐 이런 부분을 또 법적 처리 방침도 밝혔는데, 오히려 또 이 사람들이 또 이진관 부장판사를 공소에 고발하겠다 하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이 두 변호사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두 변호사가 정광훈 씨가 붙여준 사람들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정광훈 씨가 예. 김영현 전 장관에게 붙여준 변호사를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극과 극은 통한다 이런 게 생각이 났는데 왜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뭐 가까새끼 짬뽕이네 뭐네 하고 판사가 막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좌파 판사들이 그 사석에서 하는 용어 중에 재판도 정치투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딱 그 정서예요. 그 법조인이면 법조인답게 그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뭐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 하나의 그 모든 걸 정치적 사고로 그 정광훈 씨 그룹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 김영현 전 장관이 이런 변호인을 쓰는 게 본인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정도는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예. 오히려 매를 벌고 있어요. 예. 조 대표님? 그 변호사의 형태는 윤석열, 김용현의 형태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 3월인가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김용현 변호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하상 나와가지고 변호사? 이번에 말썽 부린 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 다른 다른 사람이 사람. 나와가지고 아, 예. 누구를 향해서 처단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처단. 예. 그래서 아예 작심을 하고 법리투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엄벌에 처해야 되죠. 우리가 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게 찬동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법을 존중해야 된다. 뭐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 그래가지고 억울한 줄 알면서도 사형 당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요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해야죠. 민주당에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그 장면과 이번 변호사의 하는 장면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법관을 예. 무시하는 면에서. 근데 이제 이 이하상 변호사라는 사람은 또 좀 그 재판이 시작할 때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자 이 노래가 좋으니까 봐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또 벨소리 막 들려주기도 하고 특검을 향해서는 조은석 시다발이다. 조은석이 특검이죠. 예, 막뭐 이런 좀 막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변호사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 그 변호업이 좀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사람들은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안 보게끔 뭐 좀 변협 차원의 조치를 변협 차원에서 징계를 자체 좀 그 징계 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분들은 정상적인 변호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자, 이런 건데 민주당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조 대표님도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태도도 비판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사실은 이제 사면권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2심부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면 위헌 논란 피할 수 있다라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또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자체에 부적절함에 대한 목소리도 있었고 대통령실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는 없어 보였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좀 굉장히 강한 소리가 나가는 것 같아요, 조 대표님. 저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내란 전담재판부에 아주 그러면은 친여 성향만 모으겠다는 그런 의도인지 예. 아무리 내란 전담재판부라도 거기 들어가 재판할 사람은 법관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법관이 내란 전담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내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다른 재판 하지 말고 이 하나만 그것만 집중해서 집중하라는 뜻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정말 실력도 없어요. 우선 실력도 없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도록 만들잖아요. 예, 예.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제 추미애 뭐 전현희 김영민 이런 그렇죠. 일종의 이제 법사위, 민주당 그 법사위 탈레반들이 그 한 거는 본인들 뭐 지방선거 생각도 있고 그 강성 지지층에 자기 어필하려고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했는데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올라탔잖아요. 예.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올라탔을까? 이게 제 뇌피셜이에요. 예.
진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요 제 뇌피셜로는요 예. 추경호 의원 영장실질심사하는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하. 압박을 좀 하려고. 그런 거죠. 만약에 예.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민주당의 당론이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판사는 우리 헌법에 나온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 양심에 그 양심에 의거해 독립하여 심판한다는데 이런 정무적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 영장이 발부되면은 이게 좀 약해질 거예요. 아하. 내란 전담 예. 재판부. 예. 그러니까 그 압박용으로 김병기 원내대표 이거 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표결 이후에 영장 그게 인용되는지 기각되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요일의 라커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